기호 1번 경제전문가 이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천문화마을에 1년에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 관광객들이 이곳 바다로 오게 만들어서 고등어도 사고 배도 묻고 하는 것이 바로 이재성이 첫 번째로 하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우리 사활을 떠나고 있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재성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경제 전문가 아닙니까? 여러분, 다들 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관련해서 제가 어저께 방송에선가 대외비를 하나 말씀을 드렸죠. 송 작가가 입수한 첩보에 의하면 경호실이 부산에 갔다. 부산에 왠지 모르게 선거 전에 나타날 것 같다라고 하는데 네. 현재 기사로서는 검색이 안 됩니다. 그냥 정치인회에 참석한다라고 하면서 윤석열이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과정 중에 부산에도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썰이 실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단한 송 작가 TV 아니겠습니까? 와. 오늘 오후 2시에는 부산시 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골적인 총선 개입 의도 규탄 공동 기자회견이 열리거든요. 민주당 부산시당과 진보당 부산시당,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더불어민주연합 등이 함께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쪽에는 이제 저는 비공식이지만 공식적으로 어떤 형태든지 썰이 온 거죠. 윤석열이 움직이고 있다고.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부산 지역에 있는 18개 의석 중에 15석을 목표로 하던 국짐이 만일에 10석 이상을 잃어서 뭐 12석 내지는 진짜 13석의 의석을 민주당한테 내주게 된다고 하면 나머지 지역 안에서 지난번 총선만큼만 선전을 해도 이미 200석을 달성하게 된다는 거죠. 부산에서 날리고 얻는 의석만 가지고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급하게 살려야 될 때는 서울 경기가 아니에요. 충청 강원이 아닙니다. 왜? 부산 이 좁은 지역 안에서 지금 10석이 왔다 갔다 해. 줬다 뺏는 거 생각하면 20석 효과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부산에 올인할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보수 결집을 시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주 가기도 했었고. 그래서 엑스포 망가뜨려 먹고 뭐 그 후로 와서 튀김 먹방하고 뭐 하고 하는 과정 중에 부산은 어느 정도 안심해도 된다라고 하는 지네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부산 시민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척. 여전히 윤석열과 국짐을 지지해주는 척 하다가 선거에 임박하고 나니까 갑자기 쑥쑥쑥쑥 지금 태도들을 바꾸고 여론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추세라는 게 있거든. 지금 이게 가속이 붙어서 지속적으로 민주당 쪽 지지율이 올라오고 저쪽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를 지금 와갖고 예를 들어 그 추세를 늦출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걸 반전을 시켜갖고 다시 국진당 쪽으로 되돌리기에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게 오히려 민주진영한테는 더 유리한 결과를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제 와갖고 마지막 개평 달라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전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이벤트로 진짜로 건의가 해운대에서 사전투표하는 게 아니냐 또는 윤석열이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한동훈이 신촌에 가가지고 사전투표를 했거든요. 광남 사는 시기가 왜 신촌 가서 사전투표를 했을까요? 뭐 청년층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No. 지금 사전투표소가 2대에서 1km 떨어진대요.
결국은 또 김한란? 김한란 사태를 키워가지고 이걸로 가지고 민주당을 물어뜯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 가가지고 사전투표를 계획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지금 그렇게 사람들한테 막 이슈가 되고 있나요? 저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정치인들은 좀 그런가 봐요. 정치인들은 뭐, 김성애 후보라든지, 실망스럽지만, 서영교 후보 같은 경우에, 뭐, 발언에 문제가 있다라고 2대 실드를 치는 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정치인이니까 자기 표 생각하는 입장에서, 얘기는 할 수 아니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서영교 의원님한테 섭섭한 게 그 부분이에요. 오히려 본인이 2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2대 자체를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대에 대한 안 좋은 부정적 이미지들이 지금 현재 분위기상 더 나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화여대라고 하지 말고 낙낙여대라고 해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나 2대 나온 여자야 이후로 지금 2대가 그래, 정마담 이후로 이대 출신자로 그분이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타짜의 정마담 이후로 이대 나왔다 그래갖고, 이름 없고 유명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 진짜 저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항상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레임이잖아요. 프레임 싸움이잖아요. 정치에 있어서 우리나라 정치 진짜 문제가 뭐냐면 꼭 남자 후보, 남성 쪽이 뭔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프레임을 딱 그렇게 씌워요. 여성 혐오다, 여성 비하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잖아요. 그러면 그 프레임을 가장 잘 깨트릴 수 있는 건 사실은 너무 아이러니하지만 여성 정치인이에요. 여성 정치인이 나서가지고 이 프레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전에 박원순 시장 때도 사실은 박원순 시장이 엄청 억울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결국 아닌 걸로도 밝혀졌잖아. 그럼요. 그러면 여성 정치인들이 나서가지고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있는 이대생들의 일종의 이제 낭낭클럽이라든지, 이러한 동원됐던 사실이 팩트가 아니다. 또는 팩트가 아니냐에 대한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게 제기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확인을 해본 다음에 얘기하자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팩트는 팩트예요. 그거는 뭐 문서로도 남아있고 당시 증언도 있고 증인도 있고 얼마든지 팩트로 고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자체가 혐오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진짜. 혐오라는 쪽으로 몰아가게 된다고 하면 딴 사람은 다 해도 괜찮은데 이대 출신한테는 욕하지 마 내지는 그걸로 갖고 문제 삼지 마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대가 왜? 왜 이대 욕하면 안 돼? 이대도 잘못했으면 욕 먹어야지. 아니 이대 아니라 서울대도 잘못했으면 욕 먹어야지. 왜? 서울대 출신들만 없어지면은 서울대 출신이 나라를 망친다 이런 얘기를 듣고도 서울대 애들이 왜 서울대만 가지고 그래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아니 최강욱 의원이 자기가 서울대 동문인데 서울대 법대 애들만 조용히 불러내갖고 다 묻어버리면 나라가 30%는 좋아진다 그랬단 말이야. 농담이지만 스스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서강대 박근혜 나왔다고 해서 서강대 욕하지 마세요. 아니 서강대를 욕하는 게 아니고 박근혜를 욕하는 거잖아. 나는 특정 대학교 이대 문제를 문제 삼아갖고 확대시킬 얘기는 없습니다만 문제는 이게 선거에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가라는 의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역사적 팩트로 가자 말자를 떠나서 이거에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사실 체크하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선거에서 민주당 찍지 마세요라는 용도로 이거를 활용하려고 하잖아. 그걸 누가 하고 있어? 한동훈이 하고 있잖아. 한동훈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야? 한동훈이 이번에 그러대? 자기는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 와, 나 그거 보고 난 올해 거짓말 대상이에요. 정말
와, 나 진짜 글을 보면서 글 보고 욕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글에다가 막 욕을 내가 하고 있더라고. 한동훈이 자기는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대. 근데 그 뒤에다가 더 기가 막힌 말을 붙인다? 이제부터 자기가 오, 사전투표 했네, 진짜. 부산에서 했어요. 거봐, 이 신작가의 이 마인드를 벗어나질 못하잖아, 지금. 그런데 김건희는 또 서초동에서 했대요. 하여튼, 네. 어디 안 가요. 이 손바닥 안에서 놀아. 다시 한동훈 얘기 들어가면, 한동훈이가, 자기는 거짓말을 배우질 못하는데, 앞으로는 배우겠다고. 배우겠다고. 거짓말을 2번을 하는 거예요. 야, 그리고 사람이 이런 거잖아. 내가 그동안 나쁜 짓을 안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앞으로도 나쁜 짓을 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이지. 네. 나는 지금까지 거짓말 안 해왔지만, 난 앞으로 거짓말 할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나쁜 놈 되겠다는 거 아니야. 정치인이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결국, 정치인이 사실 가장 하면 안 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단정적인 표현은 정치인이 절대 하면 안 돼요. 내가 그거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 정부는 말이야 10원 한 장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이런 단정적인 표현은 하면 안 돼요. 우리 그 집사람은 말이야 구약을 다 외운다고. 이런 단정적인 표현은 정치인은 하면 안 돼요. 난 태어나서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이, 사전투표를 부산 가서 했고요. 아이씨, 진짜 열받네요. 그리고, 어저께 갑자기, 여러분들, 총선에 열심히 투표해 주십시오. 라고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원래 선거철 되게 되면 정부나 국가가 나서가지고 선거 참여 캠페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투표율을 높여야 됩니다. 투표를 일개 송 작가에게 왜 대통령 동선이 노출되냐는데요? 뭐 일개 송 작가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거죠. 저희의 그 맨 파워가 저희의 심어져 있는 이 송 작가 TV를 사랑하는 요원들의 어떤 구성이 이 정도까지 와 있는 겁니다. 지금. 네.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맞춘, 네. 고맙네요. 그 제보 주신 분한테. 누군지는 밝힐 수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엎어보기 위해서 이걸 할 거고요. 이걸 통해서 보수 대결집을 하게 되면, 지금이라도 하게 되면 130석은 건질 수 있다는 게 중앙일보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입장은 뭘까요? 130석은커녕 그 이하인 상황으로 현재 몰려있다. 정신 차려 이 새끼야 라고 충고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되치기 하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열심히 해야 될 사람은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정말 먼지도 안 남기고 사라질 한동훈의 입장인 건데요. 그러니까 사라지게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